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육각나라 어싱 신발 개발자이신 송원철 카이스트 박사님을 모시고 그간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근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맨발 걷기, 그러니까 어싱과 어싱 신발에 관한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먼저 어싱 신발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일반 신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싱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어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하고 우리 인체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싱의 효과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맨발로 다녔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발을 신게 됐어요. 신발은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게 그 신발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고무로 되어 있는 이유는 부드럽게 땅에 부딪혀도 부드럽게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도록 발에 자극이 없이. 근데 이 고무라는 게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있어도 이 지구에 있는 자연 전자를 우리 몸속으로 끌어당기질 못해서 결국 접지가 안 되니까 예. 아까처럼 그런 어싱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싱 신발은 일반 신발을 전반적으로 개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반 신발에 구멍을 뚫어서 접지봉이라는 저희 육각나라만의 어떤 특허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에 연결을 해서 이 접지봉은 저항이 이따 재보겠습니다만은 1옴 이하인 거의 0옴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땅과 인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어싱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싱 신발에서 이 저항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저항값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저항이 크면 전기가 그만큼 안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와 지구를 전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구 안에 있는 자연전자가 인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저항이 크면 그 길이 아주 좁은 거죠. 네,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주 적으니까 그 어싱 신발을 만들 때 어싱 신발을 신었을 때 지구하고 우리 인체 사이에 저항값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싱 신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저항이 적도록 만드는 것이 어싱 신발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싱 신발을 만들 때 만약 저항값이 1옴인 1옴인 신발하고 15옴인 신발이 있다고 합시다. 같은 1시간을 걸었을 때 10옴짜리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1옴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것에 10분의 1 효과밖에 안 나오니까 1옴짜리 저항인 신발을 신고 1시간 걸으면 10옴짜리 신발을 신고 걸으면은 10시간을 걸어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항값이 이제 가장 적게 만든 그런 신발이 좋은 어싱 신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육각나라 어싱 신발은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면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거기 접지봉을 하나 줘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발의 이 아래쪽에 박히는 그런 구조인데 접지봉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고무랑 비슷한 성질인데 일반 고무는 저항이 거의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탄소 성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탄소 가루가 여기 들어가서 저항을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탄소 가루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항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어떤 선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구리하고 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 선을 요 사이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추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요 접지봉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예, 1옴 이하의 아주 작은 값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특수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 우리 고객들은 이 까만 게 고무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납득을 하는데 이게 탄소봉인 거죠. 그렇죠. 탄소 성분이 정도가 들어가 예. 있는 뭐 보통 알기 쉽게 고무라고 얘기하는데 탄소 성분이 들어간 고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요즘 어싱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싱 신발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는 이게 가짜 어싱 신발들도 많고 예. 또 어싱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그 저항이 굉장히 큰 그런 신발들이 출시돼 가지고 판매되고 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짜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제일 첫째로는 멀티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여기에 두 단자가 있죠. 그래서 신발의 아랫면하고 이 안쪽을 이렇게 대서 나오는 저항값을 재면 예. 그것이 좋은 어싱 신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양쪽을 재면 이제 얼마 나오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0.6, 0.5, 0.4, 음. 0.3. 네, 굉장히 적은 값이죠. 예. 네, 적은 값이고 만약 저희 접지봉이 아닌 곳에 닿았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지금 접지봉이 아닌 곳에 댔습니다. 일반적인 신발입니다. 무한대인데요. 무한대죠. 예. 네,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발은 신어봐도 아무 효과가 없죠. 발바닥에 어떤 충격 완화는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 본래 어싱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저항이 적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시중에 그 유사 신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싱 신발이라고 해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고객들 중에 이거 신고 가끔 오세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자 얼마인지 읽어봐 주시죠. 30, 31. 31인데 오더가 어떻게 됩니까? M자가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메가옴이에요. 메가옴. 메가옴이죠. 예. 예, 그러니까 25 메가옴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단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아까 뭐 0.5옴입니다. 메가가 아니라 0.5옴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신발은 수십 메가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옴 이하의 신발을 신고 1시간 하면은 메가옴짜리 신발을 신으면은 100만 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100만 시간. 100만 시간.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물론 걸으면서 생기는 육체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래 어싱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가 없는 분도 계세요. 테스터기가 없는 분들은 육각나라에서 접지 테스트 확인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그럼 1옴하고 1메가옴하고 100만 옴. 100만 옴. 네, 100만 옴하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렇지. 감이 잘 안 오죠. 숫자로만은. 그렇죠. 자, 여기를 잘 한번 보시면 이게 A4 용지거든요. 예. A4 용지인데 이 전체 이 면을 통해서 물이 흐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옴에 맞춰져 있어요. 기준 1옴입니다. 예. 1옴에 해당하면은 물이 이 면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예. 예. 잘 흐르겠네. 네. 근데
1메가옴이 되면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로 흐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잘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점. 점 하나 있네요.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옴짜리면 이만한 통로를 통해서 이게 뭐- 전기가 흐른다면은 1메가옴이 되면 여기 조그만한 점 하나로 전기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효과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예. 좋은 비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 이 어싱 신발을 우리가 착용해서 신고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뭔가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네. 고객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실은 어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금방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잠에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나 뭐 주변 환경 소음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서 잠이 깊게 못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만약 어싱을 하고 그러면은 꼭 걸어서 육체적으로 뭐 피곤해서 그렇다가 아니고 한번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잠이 푹 빠져가지고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잠을 푹 자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완이 돼요. 네. 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완이 돼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우리가 그 의사분들께서 밝혀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속에 피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흰 핏돌하고 뭐 붉은 핏돌하고 해서 돌고 있는데 그게 평소에 우리 몸에 이 정전기라든가 그런 게 쌓여 있으면은 그것들이 정전기로 서로 뭉쳐가지고 혈행이 원활하질 않아요. 이 어싱을 하고 나면은 정전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이게 흩어지기 때문에 뭉쳐 있는 게 없으니까 피가 덜 뭉쳐집니다. 혈액순환. 그러니까 굉장히 혈액순환이 좋죠. 그래서 우리 건강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일어나는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병들이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구하고 같은 전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싱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구를 기준 전위로 봤을 때 사람은 평소에 전위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 몸에 많은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수백 볼트 이상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을 밟음으로써 어싱을 하게 되면은 지구하고 같은 전위가 되기 때문에 이 신체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됩니다. 네. 우리 전기 기기에서도 어스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은 이 마이크를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오디오 기기에 어싱이 안 되면 부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근데 어싱을 하면은 잡소리가 싹 사라져요. 맞아요. 예, 그와 비슷하게 우리 인체도 어싱을 함으로써 많은 그런 부조화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아지는데 저희가 말로서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싱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은 각종 질병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몸이 개선된다는 걸 알으시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싱이 잘 되게 하려면은 어싱이 잘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아니면 신발을 안 신더라도 어싱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세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보통 서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 있거나 그러면 항상 발이 땅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발이죠. 이 신발이 내부적으로 땅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어싱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어싱 신발은 어싱 할 때만 신지 마시고 평소에 그냥 신으시면은 이 건물 내에서도 이 바닥이 전위가 좀 낮게 돼 있어요.
이 건물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공중보다는 훨씬 낮은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건물 안에 있으면은 효과가 항상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12시간을 신고 다닌다면 아까처럼 저항이 좀 높아서 효과는 적을지언정 12시간의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작아도. 예, 그러니까 어싱 신발은 항상 착용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육각나라도 보면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어싱 신발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어싱 신발 뭐 여름용이라든가 뭐 겨울용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두세 가지를 갖춰 놓고 신으시면은 평소에 어싱 효과가 아주 배가 될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육각날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뭐 전화도 받고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맨땅 신발의 효과를 잘 못 믿어요. 네. 그리고 신는다 하더라도 그냥 겨울에 주로 찾아요. 겨울에. 네. 추우니까 발이 시리니까. 네. 그리고 신더라도 흙길에서만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분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거의 뭐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지구하고 연결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출근하면 그 제 책상 밑에 구리판이 있고 그 위에 맨땅 어싱 신발을 신고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침구를 써가지고 한 7시간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소파 앞에 또 책상 밑에 다 발매트를 놓고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시간 정도를 지구하고 연결해서 살고 있어요. 땅 찾아다니면서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네, 현대인들은 예, 그렇죠. 예.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 가는데 아직 피부가 탱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맨땅 신발을 계절에 상관없이 네. 길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고 다니면 네.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예, 예.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맨땅 신발은 어싱을 하려고 할 때만 신으실 것이 아니라 평소 활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신고 계시면은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맨땅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약간 거부감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신발하고 똑같은 착용감을 갖게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계속 신고 있으면은 불편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신발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육각나라에서는 가끔 우리 신발을 애용해 주시는 분들한테 퀴즈를 내가지고 이런 유형의 신발과 이런 유형의 신발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착용하기가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착용감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퀴즈를 내서 좋은 의견 같으면은 거기서 몇 분을 뽑아가지고 예. 예, 좀 보답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예, 저도 생각-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네. 자, 오늘 뭐 송원철 카이스트 박사님 모시고 함께 어싱 신발의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항값이 제로에 가까운 어싱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이번 시간에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박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 저항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느끼셨다면은 앞으로 어싱 신발을 사실 때는 꼭 저항값이 얼마인지 밝혀놓은 그런 제품이거나 네.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접 측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제품만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항값이 얼마가 좋느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작은 저항을 갖고 있는 신발을 찾아서 신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어싱 신발을 고르실 때 저항값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검증된 제품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